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뭐 금방 급등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면 바닥지입니다. 중장기 바닥지입니다 하는 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거 좋다. 카카오 네이버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중장기 바닥입니다. 한 수 앞선 전략으로 내일장을 전망합니다. 시장 한수의 인천요 곽지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은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금 경기 심리가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그런 장이었고 마지막 날에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도 뭐 조정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는 척 좀 하는 것이 좀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강력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또 충격적인 하락도 없는 그런 흐름이었죠. 지수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강한 하락이 있습니다.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3200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바닥에서는 그 3050에 지지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고 고점에서는 3200이 막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간 정도가 지금 한 3150 정도입니다. 지난주는 3150에서 등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진행됐었고 뭐 하루 이틀 올랐다가 또 하루 이틀 내렸다가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양봉이 좀 많았는데 매수하자는 의도는 좀 있었지만 역시 크게 힘이 없는 그런 장이었다. 주도주도 애매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래도 시장의 강력 주도주는 2차전지였는데 자 일단 우리가 주도주 얘기를 하기 전에 말이죠. 이 뉴욕 증시하고 아시아 증시 좀 모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뉴욕 증시에서 이 추석이 끝나고 나면 목요일 날 아시다시피 목요일 날 우리가 오픈하는데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밤이 이 FOMC 회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OMC 회의에서의 양적 완화의 종료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양적 완화의 축소.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그러는데 양적 완화를 쭉 해오던 것은 축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돈을 풀던 것을 조금씩 이제 축소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이번 9월달 FOMC에서 발표되지 않겠냐. 요것이 이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가 장을 오픈했을 때 과연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발표가 되느냐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테이퍼링 얘기는 워낙 오랫동안 얘기돼 가지고 진짜 올해 뭐 4월달 5월달부터 있었던 얘기죠. 팬데믹 끝난다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고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왔고 그게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가지고 계속 한 몇 개월 동안 진짜 한 6개월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계속 테이퍼링이야 이런 게 테이퍼링 때문에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또 테이퍼링 때문에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거의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오히려 FOMC에서 테이퍼링을 확정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테이퍼링 제발 빨리 좀 해라. 그런 생각입니다. 빨리빨리 이런 것은 좀 뭐 언제부터 한다라는 거 뭐 내년 1월달부터 하겠다, 올 12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조용해져요. 그래서 일단 이번 그 목요일날 테이퍼링 얘기가 딱 결정이 되면 오히려 홀가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가시적으로 앞으로 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좀 주가가 견조한 상승 흐름들 또 주도주가 확 나오고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시장은 뭐 지지부진히 했습니다. 지지부진히 했는데 그 지지부진히 했던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테이퍼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테이퍼링이 이제 끝난다라는 것 테이퍼링 발표가 끝난다라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중요하다. 그런데 테이퍼링 옛날에도 보면은 실제로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슈가 안 돼요.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다음에 금리 언제 올리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금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될 텐데 지금 금리의 인상
우리나라 올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이 적어도 2023년 내년이 아니라 후내년 정도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빨라야 내년 말쯤이 되거나 아마 내년 말에도 못할 것 같아요. 후내년 2023년쯤 되니까 금리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뭐 시장은 안정적이다라 볼 수 있겠고,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그래가지고 양적 완화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돈은 많이 풀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0조씩 풀다가 한 150조, 한 달에 150조씩 풀다가 다음 달에는 130조 풀겠다. 그 다음 달에는 110조만 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여전히 돈은 풀리죠. 풀리는 거니까 당장 뭐 긴축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유동성도 좋고 양적 완화는 진행되기 때문에 유동성은 좋고, 또 팬데믹이 끝나가잖아요. 팬데믹이 끝나가면은 지표가 좋아집니다. 지표가 지금 이제 피크를 조금 좀 둔화되긴 하는데 어쨌든 경제는 좋아지는 거거든. 또 고용지표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고용지표가 좋아지지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팬데믹 끝나니까 계속 그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위드 코로나 가는데 이게 나빠질 리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아마도 추석 끝나고 지금 이제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이 모양 아닙니까? 박스권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3300 고점, 또 2950 저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은 딱 중간에 있죠. 근데 추석 지나고 나서는 요 중간에서 좀 벗어나는, 위로 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뭐 아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갈 수 있는데, 일단 아래로 간다 하더라도 2950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그냥 장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실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인데, 종목을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플랫폼 종목들, 성장주 대표죠. 플랫폼, 또 2차전지, 또 전기차. 지금 플랫폼과 전기차가 지금 빌빌거리죠. 전기차는 진작에 빌빌거리고,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다 빌빌대잖아요. 또 이번에는 또 플랫폼이 정부 규제 때문에 또 급락이 나왔고, 그러면 남아있는 건 2차전지밖에 없다. 2차전지도 또 세일 종목들은 또 빌빌대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의 이제 그 소위 소부장이라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이것들이 지금 이제 가장 큰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추석 끝나고도 이런 추세가 좀 진행될 겁니다. 다른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 이 추석 끝나고도 소부장들이 조금 더 힘을 내는 그런 양세가 나오면서, 한편으로 경기 민감주도 움직이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뭐 철강주, 조선주, 또 뭐 케미칼 이런 게 움직였단 말이죠.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철강, 조선, 건설, 해운 그런 것들, 뭐 케미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아마 추석 끝나고도 그런 게 좀 움직일 겁니다. 또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10월달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좋은 것들, 뭐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 실적 좋아요. 요거 이제 일정 부분 올라왔지 않습니까? 실적 좋아.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요렇게 보자. 롯데케미칼은 요렇게 요런 밴드로 보자. 요 밴드. 근데 밴드 상단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밴드 하단에서는 여러분이 사야 된다는 거죠. 요 하단에 사야 되는데, 지금 밴드 상단까지 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롯데케미칼이 여기를 돌파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고, 또 4분기 이후에도 뭐 기대감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는 뭐 케미칼 쪽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케미칼, 롯데케미칼이나 뭐 효성이라든가 금호석유라든가, 또 유화주에서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오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또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주도 포스코 좋아요. 뭐 박스가 상단까지 왔는데, 여전히 여기 뭐 포스코도 여기를 돌파할 거라 봅니다.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 돌파하더라도 대시세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뭐 큰 대박 시세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40만원대까지 일단 올라올 것 같고, 40만원 돌파해가지고 더 갈지는 좀 지켜보자.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 주말에 상장이 됐던 현대중공업 주가는 등락을 많이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이제 상장가격이 6만원인데 이날 주가는 뭐 11만원 근처에서 올라갔다 쭉 13만원까지 갔다 내려왔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크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면은 아마 16만원 정도, 그 정도가 고점 아니겠냐. 이것도 이제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당장 나올 매물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대략 한 16만원 정도까지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다는 생각이고, 현대중공업도 좋고 현대미포조선도 좋아요. 어쨌든 이 종목들은 조선주의 대장주니까, 글로벌 대장주니까, 현대미포는 현대중공업이 올라오니까 또 조금 상대적으로 좀 밀린 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크게 내려갈 종목은 아닙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잘 보시기 바라겠고,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주에 대해서 대선 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글쎄 대선 테마도 좋은데 현대건설이 글쎄 뭐 그쵸, 국내 건설 좋죠, 좋은데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근데 크게는 먹지 못하지 않겠냐, 크게. 그래서 뭐 대박은 아니다. 현대건설도 GS건설도 매수 좋은데 대박 시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페노신이나 대한해운 마찬가지고요. 이것들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오히려 뭐 해운주가 오히려 나아 보이죠. 페노신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BDI 지수가 좋고요. 지금 뭐 바닥 지점이니까 주가가 만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페노신이나 대한해운 뭐 다 같이 주가는 상승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서는 제가 여러분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주와 해운주. 이 그 경기 회복될 때 해운조선이 가장 탄력적이더라, 제 경험상. 그래서 해운조선을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사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시장의 대장주는 성장주예요.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하락한 카카오 네이버 한번 살만하다. 정부 규제 때문에 내려왔는데, 정부 규제라는 게 언제까지 규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지난주까지는, 추석 전까지는 뭐 한 2주 정도 규제 이슈가 팍팍 시장에서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 추석을 보내면서 이거 잊혀질 것이다. 추석 보내면서 이제는 뭐 결국 플랫폼이라는 게 뭐 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인데, 플랫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건데,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가 뭐 규제한다고 왜 바뀌겠어요. 또 확고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SNS 플랫폼과 또 우리 네이버는 포털 플랫폼이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바뀝니다. 또 일본에서 라인도 그렇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뭐 금방 급등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면 바닥지점이다, 중장기 바닥지점이다 하는 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거 좋다. 카카오 네이버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중장기 바닥입니다.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만 말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주간부터 추석 끝나고 천천히 조금씩 매수한다면 아마도 세월이 지나면 올 연말쯤 되면 정말 대박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될 거다 하는 점에서 카카오 네이버 여전히 정말 싸다. 없던 분들은 정말 행운이죠. 안 들고 있는 분 행운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카카오 네이버 쭉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가장 역시 그 좋아 보이는 쪽은 2차전지의 소부장이에요. 2차전지 소부장인데 이게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조금 작은 종목들. 그동안 좀 큰 종목,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고, 포스코케미칼 올라가고, LNF 이런 게 올라갔는데, 이제 좀 작은 종목을 보자 하는 점에서, 코스모 신소재. 좋아요, 이거. 자, 차트 모양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주가가 고점 치고 가다가 밀렸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좋은 자리에요. 코스모 신소재.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또, 코스모 화학도 좋습니다. 신소재랑 관련되어 있는 코스모 화학. 요것도 모양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점 돌파를 못했지만, 여기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모 화학도 모양이 좋고요.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 그러죠. 이제 흑연 음극재가 기존의 음극재고,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한 최초의 기업이다 그래요. 해외에서는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유력한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주전자재료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SK 머티리얼즈하고 한솔케미칼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발주자인 대주전자재료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좋고요. 그리고 뭐 E&D도 괜찮네요. 요것도 차트 모양 좀 좋아요. E&D 똑같죠, 비슷하죠 모양이. 요것도 모양이 좋습니다. E&D. 장비주에서 역시 뭐 장비의 대장은 원익 P&E.
요즘 이제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원익PN이 주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장비의 계절이에요. 2차전지는 장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익PN이도 좀 노려보시고요. 장비의 계절이죠. 주가 쭉 끝까지 좀 올라왔는데 좋고, PNT도 좋습니다. 원래 장비주의 대장이 PNT, 매출액은 뭐 PNT 가장 많죠. 요 차트 보시면은 여전히 PNT가 추석 전까지도 계속 고고하는 모습이에요. 추석 끝나면 더욱 고고할 겁니다.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PNT하고 원익PN이, 그리고 진짜 다크호스 CIS, 요거는 차세대 전고체를 개발하는 그런 생산 시설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CIS 정말 좋아 보여요. 주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별로 안 올랐어요. 3일 동안 우리는 올랐는데 크게 안 올랐습니다. 자, CIS하고 지금 얘기가 TSI하고 둘이 합해가지고 합한다? 둘이 협력해서 CIS하고 TSI가 협력해가지고 전고체 장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나 삼성 SDI나 또 SK이노베이션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산 시설. 앞으로는 이제 전고체가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액체 안 할 겁니다. 고체 배터리 할 거예요. 그 고체 배터리 쪽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대대적인 투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가장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게 CIS하고 TSI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앞으로 미래의 꿈을 가진 종목이다. 그래 봐야 되겠죠. 미래의 꿈을 가진 종목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CIS, TSI 아직은 주가 별로 안 비쌉니다. 주목하시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2차전지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보시고, 더불어서 일진머티리얼즈나 SKC 같은 것도 한번 볼만합니다. 보시고, 자, 2차전지의 소부장이 추석 이후에도 시장의 주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역시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하나투어 다 아시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다 아실 거고, 항공주에서 진에어, 에어부산 뭐 쭉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말입니다. 요것들이 적자가 많아요. 그래서 적자가 많으면 요거 무슨 감자도 할 수 있고 유상류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좀 안정적인 거, 그러면 대한항공 계열의 진에어 이거 낫지 않을까? 진에어 이거는 뭐 적자가 나도 감자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씩 한번 진에어, 그 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것도 이제 적자가 많아요. 대표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것들도 좀 오르긴 올랐는데 이것들도 한 번씩 매수해볼 만하다 생각이 되고, 게다가 카지노주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카지노에는 강원랜드하고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이제 가장 먼저 빨리 시작한다는 거죠. 네, 내국인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영업 잘 하고 있어요. 조금 좋아졌습니다. 강원랜드. 아직까지 남아있는 파라다이스. 외국인들은 지금 잘 못 들어오니까 외국인들 카지노 해서 파라다이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서 주가는 별로 못 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투어주, 항공주, 그리고 카지노주들. 덧붙인다면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 그런 정도만 보시면은 될 것이다. 추석 끝나고 이틀밖에 없지만 이틀 동안에 또 여러분 운명이 결정됩니다. 좋은 매매하시고 조금 길게 보셔서 카카오 네이버를 매수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연휴 끝나고 목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